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 지금 표정이 좀 좋죠. 저는 뭐 북한 잘 안 되는 거 보면 기분 좋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성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뭐 물론 김정은이 정상적인 행동 거의 안 하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고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아는데 조금 이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연이은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늪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량 사망 부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고 우리 언론에 쫙 나왔죠. 자, 보시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에서 지난달 말부터 감염 확산으로 의심되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9일 한미일 정보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12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병부대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태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는 거예요. 이야, 한미일 정보협의 관련 소식통. 그러니까 한국의 휴민트, 미국의 감청, 또 일본의 감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영상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 지금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 접경 지역에서 한 개의 부대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대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대 하나뿐이겠냐 이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야 지금 이 전염병의 치명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는 의료시설 좋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예방 잘하고 기초 체력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감염 확진자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인데 지금 여러분 유럽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 뭐 하루에 뭐 80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북한이 스페인, 이태리보다 의료시설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자, 한 개 부대 이게 뭐 대대급인지 사단급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중 접경지대 사단급 부대가 이렇게 널리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사단급보다는 작은 규모의 부대를 칭하는 걸 겁니다. 거기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자, 이거 진짜 북한군 완전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런 사태가 이 북중 접경 지역뿐만 아니고 전 북한 전역으로 확대가 되겠죠. 평양을 봉쇄했으니까. 평양 봉쇄한 지 오래죠. 그리고 이 전염병 사태, 그러니까 우리 설날 무렵에 북한은 이미 이 극초반에 북중 접경을 완전히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북한이 난리통이겠습니까? 이런 난리통에 정말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바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역병으로 신음하는 주민에게 철도 보수령을 내렸습니다. 자, 김정은이 북부 철길과 동해안선의 철길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기 때문에 복구하라는 지시를 철도성에 내렸다. 김정은은 선로 개선과 보수 작업을 전 인민적인 운동으로 벌이라고 지시하면서 조건 타발을 해서는 안 되며 이유 불문하고 자기 지역 선로는 스스로 책임지라 라고 지시했다. 철도성은 낡은 침목과 자갈을 교체하고 주요 선로에 콘크리트 침목을 설치해서 보강하라 라는 지시를 했으며 자갈 동원과 분쇄 등 작업은 소학교와 중학교, 여명원들을 동원해서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주민들은 역병으로 장사도 힘든 마당에 선로 복구 비용을 내야 할 판이다 라고 데일리 NK가 3월 29일 보도했어요. 지금 이 북한 정권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완전히 지금 이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고 지금 군대는 대량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들을 뭐 8년치 서류를 다 까가지고 니들 그동안 돈 남은 거 어떻게 했어? 이거 지금 다 뒤져서 지휘관들 숙청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그동안 장마당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장마당을 활성화되어 있는 그로 인해서 상인들, 돈주들 나온 사람들 전부 지금 압수조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제는 서민들, 우리로 치면 서민들, 일반 서민들 동원해서 철로 복구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자, 북한의 철길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자, 그런데 얘기 한번 보십시오.
자갈 동원 그리고 자갈을 깨서 분쇄하는 거 이거 소학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 어린이들 불러서 하고 그리고 여자들 여명원들 불러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여성들 불러가지고 자갈 가져오고 그거 깨고 하는 작업을 시킨다 이겁니다. 자, 북한의 철도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김여정 이런 그 북한 사설팀들이 전부 이제 KTX를 타고 다니면서 KTX에 아주 홀딱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평양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때 했을 때 9월 19일 날 이제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 전에 4월 달에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이때 이렇게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죠.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고속열차가 다 좋다던데. 이 말은 야 니들 고속열차 그거 우리나라 좀 깔아 그 말이거든요. 제가요 그 대통령님 불편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에 우리 동생 그 여정이 갔다 와서 말하던데 고속철도 그거 참 좋다는데 빨리 와서 깔어 이 말이었거든요. 자 이때 이걸 또 뒷받침하는 게 있었죠. 이제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 이후에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보여주셨죠. 그 쇼를 할 때 우리 한국의 기자단들이 원산에 갔었고 그 원산에서부터 풍계리까지 기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그 기차 철로 거리가 437km였는데 무려 16시간을 이동을 했어요. 시속 27km. 그런데 한국의 기자단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대거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구간은 완전히 프리패스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27km. 그리고 중간에 쉬고 하는 거 다 따지면 22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 그 철도 전문가들이 북한에 가서 철도 상황을 한번 점검을 했는데 그때 돌아오신 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이봉주 선수하고 달리기를 하면 이봉주 선수가 더 빠를 것이다. 이봉주 선수의 기록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한 20k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시속 15km 구간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가 훨씬 더 빠르죠.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지금 이 마당에 물론 철길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 등쳐가지고 114조 원의 비용을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를 해서 투자도 아니죠. 그냥 갖다 줘서 갖다 바쳐서 철길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유엔 제재 등으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분은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철길 개선에 못 기다리겠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의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 지금 이 도로 상황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하자라는 이 자존성 하나. 두 번째는 이분에게 야 나 지금 삐졌어 빨리 안 해? 이제 이런 협박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에게 협박을 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나 큰 어떤 위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 무오류죠. 무오류. 신은 오류가 없으니까 자신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만 계속 받는 것이죠. 가공된 보고만. 그래서 이런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1세기 아직도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북한의 철도 환경입니다. 자, 보시면 총연장 5,300km의 단선으로 표준화된 궤도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표준궤 폭이 이제 1,435mm죠. 협궤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주로 만든 건데 폭이 불과 1067mm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광궤 이거 이제 러시아가 광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폭이 1524mm. 그러니까 같은 철로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른 철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럼 기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철도 폭이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혼용이 되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로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전철화율은 80%에 달하지만 전력난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일부 구간은 아직도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정말 고색창연하게 관광열차로 쓰면 좋겠는데 아직도 달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현재 철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114조 원이나 들죠. 그걸 지금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계시고, 자, 자재와 노동력 모두 수탈하는 무임금 노역.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민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자, 여기 신목 길이도 다 달라요. 보십시오. 길이도 삐뚤삐뚤 다르죠? 폭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냐? 여성들은 자갈을 가지고 오고, 초등학생, 중학생, 여성들은 자갈을 가지고 오고, 돌을 가져와서 깨서 또 자갈을 여기다 주고, 남성들은 이 침목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목을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이걸 규격을 정해주겠죠. 깎아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규격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삐뚤합니다. 이 철길이 지금 삐뚤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하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순분자로 몰려도 차라리 나 안 간다. 차라리 불순분자 몰렸으면 몰렸지 나 저기는 안 간다. 철도공사 하는 데는. 라는 거예요. 자, 이게 6월 25일 날, 작년 6월 25일 날 미 하원에서 운영하는 RFA가 보도를 한 건데요. 자, 북한은 양강도 도당위원회가 23일 철도 작업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강제 동원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강제 동원령 불이행을 주민들의 집단 저항으로 판단한 양강도당위원회는 주민들을 비상소집했고 불순분자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노력 동원을 강행했다. 군단 조직을 통해서 인민반장들이 각 세대에 포치했지만 몇 명의 주민만 나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불참을 해서 노력 동원 조직이 무산됐다. 주민들은 작업 동원 시간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였지만 소토지밭에서 옥수수, 두벌김을 매느라 바쁜데 몇 시간을 공짜 노동에 바칠 정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며 반발했다. 여기 간다고 해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니죠. 그냥 와서 해. 니들이 국민이니까 와서 국민의 의무를 해. 노동을 의무해.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업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불과 2시간. 우리로 치면 2시간? 뭐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 정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자기 마을 옆에 있는 게 아니죠.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차도 없죠. 북한 사람들 이 지역에.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할 자재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여성들은 자기 몫의 자갈, 돌 이런 것들 들고 가야 돼요. 이 거리를 1시간 또는 30분, 뭐 주로 30분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디? 아주 멀리 있겠죠.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 자갈을 들고. 그리고 남성들은 자기가 만든 이 침목들 들고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2시간을 노역을 하고 돌아오면 또 이제 아침이고,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 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소, 협동농장 이런 데로 또 배치가 돼서 또 노동을 또 해야 되죠.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돌아가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반성문 쓰고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난 저기는 못 가겠다. 그래서 소수만 와가지고, 그럼 소수만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는 사람만 고생하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야, 초등학생들, 그 중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자갈을 자기 몫으로 들고 여기까지 들고 와. 그리고 남자들은 집에서 이 나무 다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 그래서 니들이 또 깔아. 정말 황당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황 판단 못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배 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딴 노역 동원령을 내린다. 평양 사람 다 동원해. 다 동원해서 이거 만들어. 평양종합병원 200일 만에 완성하랍니다. 이게 조감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레고 블록으로 쌓아도 200일은 더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병원을 어떻게 200일 만에 짓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통일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투입되어야 할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 업종이 철거업체라 생각합니다. 철거업체. 이 병원들, 그리고 창광거리에 있는 그 90층, 45층짜리 아파트들, 45층짜리 아파트를 90일 만에 지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다 부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거업자들이 통일되면 가장 먼저 일감이 생기고 제일 먼저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200일 만에 짓습니까? 그렇지만은 최고 존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평양 모든 시민 다 동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염병 창궐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거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의 쉴 새 없는 자책골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 자책골 계속 좀 넣어라. 여기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최후 아시죠? 그렇게 해서 길로틴에서 척커덤 해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최후를 했던 이 부부. 이분도 이분처럼 뭐 아주 그 호화사치 많이 했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우리 보도에 나올 때마다 뭐 핸드백, 액세서리, 또 의상 이런 것들 막 다 프랑스, 이태리제 명품인 거 보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치하고 또 상황 모르고 백성들을, 인민들을 완전히 수탈하고 하다 보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즘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날이 오는 시기가 결코 먼 것 같지는 않다. 1990년대하고는 또 다르다. 90년대에도 곧 무너진다 하더니 안 무너지대. 그때하고는 다르죠. 사상의 상태가. 그때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북한이 됐다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될 날이 곧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책골 한두 골 더 넣어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기대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